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자격시험 대비 실전 문제풀이 과정 첫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볼게요. 매출가액이 10,000원이고 5년간 연 5% 복리로 운용하면 만기 상환액은 15,000원이 된다. 채권 수익률에 대한 문제네요. 자, 매출가액이 10,000원이고요. 일단 5%면 1년에 5%면 5만 원의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복리로 운영을 하게 되면 첫 해가 15,000 원이죠. 그죠? 근데 두 번째는 15,000 원의 5% 이렇게 해서 5년간이니까 일단 15,000원은 아니네요. 그죠? 달리로 5% 운영을 했을 때 12,500원이 됩니다. 뭐 계산을 다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만은 1,500원에 5%에 또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에 또 5% 이렇게 불어나가는 것이 복리죠. 그죠? 그래서 일단 만기 상환액은 15,000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책임준비금. 책임준비금은 보험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대하여 장래에 지급하는 보험금, 환급금, 배당금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약자로부터 받은 순보험료의 일부를 법적으로 적립을 해놓게 돼 있죠. 이 적립해 놓은 금액을 우리가 책임준비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OX 문제 한번 보죠. 변액보험은 투자 실적이 악화가 되면 해약 환급금을 최저 보정하지 않죠. 어떤 변액보험도 해약 환급금은 최저 보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변액 유니버셜 보험 적립형. 적립형 저축형이죠. 저축성 변액보험입니다. 피보험자 사망 시 기납입 보험료를 최저 사망보험금으로 보장하고 있다. 자, 적립형 저축성 변액보험의 최저 사망보험금은 기납입 보험료로 최저 보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최저연금 적립금도 기납입 보험료로 보정한다라는 거와 함께 여러분께서 암기를 해 두시면 좋겠죠. 맞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이제 사지선다 문제 5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성 예금증서, CD죠. 그죠? CD. 양도성 예금증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틀린 거 찾아라. 이 말이네요. 1번, 은행의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증서이다. 이게 양도성 예금증서의 정의죠. 2번,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에서 발행을 하고 자금중개회사 등 제2금융권, 증권회사 등이 중개를 맡고 있습니다. 2번도 맞는 지문이네요. 3번, 최단 만기는 3개월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자주 나왔던 문제는 아닌데 출제가 되었네요. 3개월이 아니라 1개월이죠. 1개월. 1개월 이상으로 최단 만기가 제한되어 있다가 양도성 예금 증서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죠. 은행 간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은행 간, 은행끼리만 거래한다는 뜻이겠죠. 은행 간 양도성 예금 증서가 별도로 있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알맞은 것은 표현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 무역어음 또는 팩토링어음을 분할 통합하여 새롭게 발행한 약속어음의 일종이다. 일단 키워드가 상업어음, 무역어음, 팩토링어음이 나오면 표지어음을 얘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얘는 뭐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표지어음의 정의입니다. 7번, 다음 중 금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자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자금 필요한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뜻이겠죠. 수요가 늘어나면, 즉 필요한 사람이 더 많아지면 금리는 상승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1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2번,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을 하여 금리를 결정, 관리, 운영합니다. 맞는 지문이죠. 3번, 물가 상승률을 차감한 금리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 됩니다.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게 되면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차감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도 될 수가 있습니다. 4번, 경기가 침체하게 되면 침체된 금리를
다시 호황으로 경기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오히려 금리를 인하를 해야 남의 돈 빌려서라도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자, 소비를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금리는 인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맞는 지문은 2번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 목표대를 채택하여 금리를 결정한다가 맞는 정답이네요.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주식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틀린 것 찾는 거네요. 1번 가격 제한폭은 전일 종가 대비 상하 30% 맞죠?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 모두 가격 제한폭은 전일 종가 대비 상하 30%가 맞습니다. 2번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 일시정지 제도는 1일 1회에 한한다. 얘도 특징이죠.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증권거래세는 매도 금액의 0.2%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네요. 그죠? 3번 무의결권, 의결권 제한 주식은 우리나라에서 발행이 불가하다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인정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맞지 않은 지문 설명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보죠. 다음 중 기업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1번 기업 공개 과정에서 발행된 주식은 반드시 상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상장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1번 일단 틀렸고요. 2번 신주 공모 또는 구주 매출 등의 방법으로 진행이 된다. 이게 기업 공개 방식이죠. 신주 공모. 그래서 신주, 구주 모두 주식에 관련된 것이지 채권 발행 방식도 으로도 기업 공개 가능하다. 이 3번 다 틀린 지문이죠. 자, 이 3번 지문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4번 기업이 발행한 증권 종목별로 이루어지는 것은 상장이죠. 상장. 기업 공개는 증권 종목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 단위로 이루어진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맞는 정답은 2번 신주 공모 또는 구주 매출의 방법으로 진행된다가 맞는 내용이 됩니다. 10번 다음 중 주식과 채권의 차이점으로 맞지 않는 것, 틀린 거네요. 그죠? 자, 채권은 대부증권 빌려주는 거죠. 타인 자본이죠. 남의 돈이죠. 증권의 존속기간은 채권은 만기가 있죠. 만기가 있기 때문에 한시적이죠. 한시적이 채권이고요. 주식은 한번 발행하게 되면 소유권을 같이 나누어 가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영구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일단 틀린 내용은 증권의 존속기간이 채권이 한시적, 주식이 영구적이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권은 경영창업권이 없죠. 예, 없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주식은 있습니다. 정답은 틀린 지문은 다 3번이 되겠네요. 11번 다음 표에서 세금의 종류에 따른 세율이 맞게 짝지어진 것은 자, 법인세가 9에서 20%, 소득세는 6에서 40%, 상속세는 10에서 50%. 자, 일단 정답은 상속세 10에서 50%. 상속세 암기를 하실 때 10, 20, 30, 40, 50이다. 이렇게 암기하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법인세 같은 경우는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9에서 24%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6에서 45% 구간이 몇 년 전에 신설되었죠. 자, 그렇게 해서 가, 나는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정답은 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비과세 저축 종합저축보험, 비과세 종합저축의 1명당 저축원금 기준 가입 한도는 5천만 원이죠. 비과세 종합저축 상품은 비과세 종합저축 보험이든 비과세 종합저축이든 한도는 일단 5천만 원이다라는 점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번 다음 표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게 연결된 것은 한번 보죠. 보기의 내용이 뭔지. 사망보험은 보장기간에 따라 보험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보험기간 미리 정해놨다. 이미 뭐 정답은 딱 머리에 또 오르시겠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내에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기보험. 보험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어느 때 사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으로 구별이 된다. 자, 뭐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을 구별하는 문제 자주 출제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1번은 정기고요. 두 번째 괄호는 종신보험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용어로 맞는 것은 주거에 있어 유목민처럼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창조적인 사고방식을 갖춘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상식이네요. 상식.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장비를 활용하여 정보를 끊임없이 활용하고 생산하는 디지털 시대의 대표적인 인간 유형. 정답은 2번 디지털 노마드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청약 철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 청약 철회에 대해서 맞지 않게 설명한 것 한번 찾아보죠. 1번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 단 청약일을 30일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 보험계약을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죠. TM을 통한 65세 이상의 보험계약은 예외한다. 예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3번 진단계약은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는 계약에 해당이 되죠. 4번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계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죠. 1번 고의로 보험금 지급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고의로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시키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번 보험계약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의 협회장에게 분쟁을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분쟁조정위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죠. 생명보험협회와 분쟁조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3번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4번 보험회사 제작의 보험 안내 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하는 게 약관 해석의 원칙이죠. 틀린 지문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보겠습니다. 납입시 세액공제 혜택이죠. 1번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금계좌 납입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자,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좀 더 혜택을 더 주죠. 3%를 더 얹어서 15%를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12%라 그랬으니까 1번 틀렸고요. 2번 종합소득금액이 8천만 원인 경우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 한도는 300만 원이다. 자, 소득금액은 세액공제율과는 관련이 있습니다. 12냐, 15냐. 근데 납입 한도와 소득금액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납입 한도는 300만 원이 아니라 600만 원, 퇴직연금까지 합치면 900만 원이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죠. 3번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인 경우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 한도는 400만 원이다. 또 납입 한도가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4번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 한도는 퇴직연금 합산 시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600만 원 플러스 300만 원 해서 총 900만 원까지다. 4번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1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세제 혜택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하나는 연금저축이고 하나는 연금보험으로 보면 되겠네요. 납입시 세제 혜택이 있냐 수령시 세제 혜택이 있냐 일단 그걸로 구별할 수 있겠네요. 1번 연금저축은 납입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1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연금저축은 연금수령시 이자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연금소득이지. 연금소득. 변액연금보험은 연금 수령 시에 이자소득이죠. 근데 연금저축은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차이를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3번. 변액연금보험은 보험금 수령 시 보험 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얘가 맞는 내용이네요. 그죠? 예. 변액연금보험은 납입 시에 세액공제 혜택은 없죠. 근데 수령 시에 보험 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변액연금보험은 보험료 납입 시 세제 혜택이 없죠. 맞습니다. 1번, 3번, 4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틀린 지문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보겠습니다. 금융자산 상속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금융자산 상속공제, 순금융자산에 대한 공제 한도는 2억 원이다. 맞죠? 예, 20%. 순금융자산 2천만 원 이하는 전액 공제. 순금융자산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2천만 원인데 여기는 20%라고 그랬으니까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순금융자산이 2억 원인 경우에 곱하기 20%에서 4천만 원. 4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번 다음 중 변액보험의 도입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험 소비자 측면에서 물가 상승에 따른 보험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한다. 이건 맞는 내용이네요. 2번 보험회사의 금리 리스크 관리로 보험 경영의 안정성 증가. 얘도 도입 배경에 맞는 내용입니다. 3번 주식 채권 증가로 보험시장 및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 다 맞는 내용이네요. 1, 2, 3번은 맞는 내용이니까 일단 정답은 4번일 것 같고요. 보험당국의 보험 가격 개입 필요성. 보험 가격에 개입한다. 언제적 이야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억지로 오답을 만들어내기 위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보험 가격에 대한 개입, 뭐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면 우리나라가 보험 가격 자유화가 이루어진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요. 그죠? 그래서 뭐 이런 질문은 다 틀린 오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9월 실전 문제풀이 과정 첫 번째 시간 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21번부터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